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이번 주에는 교재 5장의 내용을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콜바이 밸류 방식과 콜바이 어드레스 방식으로 함수의 인자 전달 방식을 살펴보고 함수의 인자로서 객체를 전달할 때 콜바이 밸류, 콜바이 어드레스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객체를 리턴했을 때 대입되는 관계, 즉 객체의 치환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C언어에서 C언어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면 콜바이 밸류란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함수에서 매개 변수로 값을 전달할 때 값을 복사해 주면서 전달하느냐 또는 값에 주소를 넘겨줘서 그 변수 자체를 공유하게 되느냐, 이 차이로 콜바이 밸류, 콜바이 어드레스 또는 콜바이 레퍼런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콜바이 밸류는 정말 값을 복사해서 넘겨주는 방식이죠. 그리고 콜바이 어드레스는 말 그대로 주소를 전달해 주는 건데, 주소라는 것은 직접 접근할 수 있는 포인터의 역할을 하잖아요. 따라서 공간을 인자가 또는 매개 변수가 공통 변수가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콜바이 밸류든 콜바이 어드레스든 간에 스택에 저장된다 라고 했는데, 이 스택이라는 것은 함수 호출 방식에서 기본으로 가지는 그 자료 구조입니다. 즉 우리가 그 자료 구조 시간에 배운 스택을 그림을 그려라 그러면 항상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요. 아래쪽에 막혀 있는 어떤 그 그릇처럼 그림을 그려서 A를 먼저 호출하고 A 안에서 B를 호출하고 B 안에서 또 C를 호출했을 경우에 리턴 되는 것은 C에서 B로 복귀하고 그리고 다시 B에서 A로 복귀하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지금 팝하는 빠져나가는 것이 스택 구조에서 빠져나가는 방식이고, 자료 구조에서 스택하고 같이 배웠던 자료 구조가 Q라는 게 있어요. QUEU라고 쓰는 그것은 보통 프로세스 스케줄링, 즉 먼저 들어간 것이 바로 밖으로 나가는 방식. 이런 식으로 자료 구조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그 스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스택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대표적인 그 예를 들면은 함수 호출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스택에 저장돼서 복귀할 때 쓰기 위해서 스택에 저장을 하는 것인데요. 일단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매개 변수의 값이 복사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콜바이 어드레스는 주소값이 매개 변수에 저장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 인트형이라든지 뭐 캐릭터라든지 이런 일반 변수가 값이 복사되고 또는 일반 변수에 주소가 넘겨져서 같은 공통으로 쓰는 경우, 이런 경우를 예전에 학습을 했었을 거예요. 자, 예제를 보겠습니다. 이 콜바이 밸류냐, 콜바이 어드레스냐 이걸 다룰 때 항상 정말 티피컬하게 다루는 예제인데요. 스와핑 예제입니다. 두 개의 수를 함수로 보내서 교환하는 그런 예제인데요. 콜바이 밸류에서는 이걸 결론은 할 수가 없다죠. 그래서 콜바이 어드레스로 스와핑을 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들이 대부분의 티피컬한 예제인데요. 자, 메인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메인에서 두 개의 정수가 있어요. m하고 n이 있는데, 자, 이거를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보면은 호출 전 해서 수압 호출 전에서 m하고 n이 이렇게 두 개의 장소가 메모리에 잡히고 이름표가 정해져 있는 이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 수압하면 이제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 거죠. 자, 함수를 호출할 때 그 전에 2하고 9가 이렇게 있다. 이걸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함수를 호출하면 이 함수 이름 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대입이 되겠죠. m이 a에 그리고 n이 b에 복사가 되는 방식이죠. 그러면 a에는 m이 복사되니까 2가 들어갈 거고 b에는 9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이제 호출 직후가 이렇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호출을 하면 m하고
호출하면 수압에 스택이 생기겠죠. 이제 수압이 실행이 됐잖아요. 그럼 수압에서 A와 B가 생성이 되고 A는 2가 되고 B는 9가 됩니다. 자, 그 순간에 복사를 해줬던 M하고 N은 역시나 2하고 9가 되겠죠. 이 수압이라는 함수에서 지역 변수 템프를 선언했습니다. 뭐 템프에 A를 넣고 A에 B를 넣고 B에 템프를 넣습니다. 교환하는 작업이죠. 그래서 A와 B가 교환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변화가 보면은 A와 B가 교환이 돼서 9하고 2가 됐습니다. 자, 이 순간에도 메인 함수에서 선언했던 M과 N은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가 집합교를 만나거나 리턴을 만나면 종료가 되죠. 지금은 리턴형이 보이드형이라 리턴이 없기 때문에 이 집합교 중괄호를 만나서 함수가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선언했던 템프나 이 안에 선언했던 인트나 이런 변수들은 모조리 소멸하게 되죠. 그래서 다 없어지고 다시 제어가 넘어옵니다. 자, 스택에서 이 수압 스택에서 복귀하니까 다시 메인 이 순간으로 넘어오겠죠.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합니다. M하고 N을 출력할 때 그 조금 전까지만 해도 M하고 N은 변동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M하고 N이 2하고 9였는데 나중에 수압을 호출하고 난 후에서도 M하고 N은 2하고 9로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값에 의한 호출 방식의 전형적인 그 해결할 수 없는 예제로서 다루는 티피컬한 예제가 되는데요. 그러면 정말 함수를 호출하고 나서 돌아왔을 때 그 함수의 기능이 수압형하는 함수이니까 그 내용을 전달했던 내용이 바뀌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콜 바이 어드레스가 됩니다. 호출하는 그 순간부터 보게 되면 지금 여기 호출하는 코드인데요. 주소를 넘겨주려면 그 변수에 주소를 가져오는 연산자죠. 이 앰퍼센드, 이때 쓰이는 앰퍼센드는 포인터가 아니에요. 이때 쓰이는 앰퍼센드는 그 뒤에 있는 m과 n이라는 변수에 주소를 가져오는 연산자가 됩니다. 그래서 앰퍼센드 m 그러면 m의 주소값이 되겠고요. 앰퍼센드 n 그러면 n의 주소값이 됩니다. 이거를 넘겨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소는 일반 변수가 받으면 그냥 일반 값이 돼버리니까 그 주소값을 유지하면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주소를 가리킵니다. 아니, 주소를 저장합니다. 라는 것이 포인터입니다. 그래서 A라는 포인터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B라는 포인터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별표 표시는 다양성의 아주 전형적인 예제가 되는데 이 별표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첫 번째 의미는 이항 연산자로서 곱하기,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지금 현재처럼 선언부에서 쓰였을 때 포인터입니다 라는 약속의 기호로서 쓰이는 거고요. 그리고 선언부가 아니라 일반 문장에서 쓰일 때는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장소에 그 안에 저장된 값을 가져오는 간접 포인터로 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선언하고 있어서 장소를 확보하고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포인터입니다 라는 기호로서 쓰인 겁니다. 그래서 A와 B는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포인터고요. 이 $m이 넘어가고 $n이 넘어가면서 이 m과 n을 A와 B 또 m과 n 같이 공유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m은 지금 2를 저장한 곳을 m이 가리키고 있죠. 이거를 A가 똑같이 주소니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공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A로 접근할 수도 있고 M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같은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그 스와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문장은 지금 선언부가 아니고 본문의 명령문이잖아요. 자, 명령문에서 별표하고 쓰는 이 변수 이름은 그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즉 이 B라는 포인터와 A라는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그 안에 들어오는 값을 가져오는 간접 포인터입니다. 값을 교환해야 되니까요. 주소를 교환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돼서 결국은 여기 지금 A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M이었잖아요. M에 들어있는 2하고 그 다음에 B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N이었는데요. 이 9가 서로 교환이 됩니다. 그래서 원본에 있는 M과 N이 바뀌는 효과를 가져와 버린 거죠.
그래서 함수 호출 후에 자 종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선언했던 템프라든지 TMP 그리고 포인터 A, B는 소멸합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출력을 해도 이 공유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M과 N의 값이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객체를 일반 변수가 아니라 객체를 전달하는 걸 보겠는데요. 객체를 전달하게 되면 어떤 방식을 생각해야 되냐면 객체를 받는 입장. 자, 여기 보면 이게 지금 함수예요. 함수인데 객체로 매개 변수를 만들고 있죠. 그러면 객체는 제일 처음에 만들어질 때 어떻다? 생성자를 호출한다고 배웠어요. 근데 이 인수로서 쓰이는 객체는 생성자를 호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값을 복사해 주면서 호출하기 때문에 생성자의 역할이 뭐였게요? 객체를 새로 만들 때 초기화를 시켜주는 게 생성자였잖아요. 근데 값을 주면서 호출하기 때문에 그 주는 값들로 초기화가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생성자를 호출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 함수를 끝나면 자, 여기서 새로 만들 때 생성자 호출 없이 복사해서 만들어졌어요. 자, 지금 여기 가로를 여기 중가로를 닫고 끝났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선언한 것들은 모두 소멸돼야 되는데 이때 객체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객체도 소멸해야 돼야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소멸자는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기 보면은 비대칭 실행 구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인수로서 매개변수로서 선언된 그러한 그 객체는 생성될 때 그 호출한 쪽에서 넘겨주는 값으로 초기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성자는 호출되지 않지만 함수를 벗어나면서 그 지역 변수의 특성을 가지죠. 그래서 소멸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객체 소멸자는 호출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예제를 보겠습니다. 메인 함수에서 서클 타입의 객체를 와프를 생성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도 계속 서클이라는 클래스를 봤는데요. 서클에서 생성자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었는데 이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를 호출했네요. 그래서 반지름을 30으로 초기화하는 와플이라는 서클의 객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increase라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이 와플을 넘겨주네요. 객체를 넘겨주니까 이 increase라는 함수에서 객체로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같은 클래스 타입의 객체로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circle 타입의 객체를 하나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때 생성자가 호출되지 않는다는 거죠. call by value에서 넘겨갈 때는 여기에 있는 30이라는 초기값 레디어스가 전달이 됩니다. 자, 그림으로 보실까요? 서클의 와플을 만듭니다. 이 그림이. 그러면 이 생성자가 호출되겠죠. 그러면 생성자에서 하는 일은 레디어스를 초기화시키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디어스를 공간을 잡고 그 공간에 30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인크리스를 호출하는 순간 이 여기에 있는 이 와플의 전체 정보가 복사가 됩니다. 만약에 이 안에 변수가 또 다른 변수가 있었다면 그것도 하나씩 차례차례 복사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새로 만든 서클 C에 30이라는 레디어스가 생기고 복사가 되면서 생긴 거죠. 그래서 생성자는 호출되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지자마자 복사가 돼서 레디어스 값이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복사를 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원본 값은 변함이 없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코드 새로 생긴 객체 그 함수 안에서 생긴 객체 C의 set radius에서 지금 set 하고 들어가면서 멤버 변수를 바꾸는 것을 우리가 설정자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그 radius 값을 하나 증가시켰네요. 그래서 radius는 지금 31이 되겠습니다. 이 C 객체 radius는. 그리고 나서 함수가 끝났어요. 그러면 복사이기 때문에 원본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호출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 와플에 get radius 해서 멤버 변수에 접근을 해서 가져와 봤어요. 접근자죠. 했을 때 출력을 해보면 31이 아니라 30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을 드릴 때
값에 의해서 호출할 때 객체를 넘겨주면 새로운 객체는 생성자를 호출하지 않더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소멸자는 호출하더라. 그러면 그 증거를 확실히 보기 위해서 우리가 출력을 해봄으로써 할 수 있는데요. 자, 생성자를 볼게요. 여기 보면 서클의 클래스가 있는데요. 서클에 지금 서클이라는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은 메소드가 있죠. 이거를 우리가 생성자라고 해요. 그리고 매개 변수가 다른 생성자가 두 개가 있어요. 이거를 메소드를 이름은 똑같은데 매개 변수가 다르면 중복 정의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틸다를 써서 그 서클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은 메소드가 소멸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생성자와 소멸자의 코드를 한번 가볼게요. 자, 자세히 정의되어 있는 것은 생성자는 지금 두 개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는 매개 변수로 받은 것을 레디어스로 세팅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는 레디어스를 무조건 1로 세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 장에서도 우리가 앞에 시간에서도 배웠던 내용이고 여기에 출력문을 넣습니다. 그래서 생성자가 호출됐을 때 생성자가 호출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생성자 실행이라고 아예 출력을 할 수 있게 코드를 넣어놨어요. 그리고 그때 생성자가 실행될 때 레디어스는 얼마의 값으로 생성되는지 그거를 출력하고 있고요. 자, 소멸자에서도 우리가 출력문을 넣었어요. 그래서 소멸자가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소멸하는 당시에 레디어스 값은 얼마인지도 찍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행 코드 메인으로 가볼게요. 자, 처음에 와플을 찍었습니다. 이거 앞에 코드랑 똑같지만 이번에는 생성자에 또는 소멸자에 프린트문을 넣어놨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찍힐 거예요. 자, 서클 와플하고 생성하는 순간 생성자,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가 호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생성자 실행 출력이 되고 레디어스는 30이 찍힐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줄이 실행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인크리즈를 호출하니까 쭉 기어가 인크리즈 날아갑니다. 자, 날아갑니다. 날아갔더니 매개 변수로 서클 객체 C가 선언되고서 하나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때는 생성자가 호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생성자가 뭐 실행합니다. 이게 출력이 안 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생성자 호출 없이 들어갔습니다. 복사돼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C의 레디어스는 30이겠죠. 그래서 그 C의 get radius에서 30을 R에 저장하고 R을 하나를 증가시켜서 set radius에서 그 C에 있는 레디어스를 31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집합기호를 딱 만나니까 소멸이 됩니다. 그러면 소멸자가 실행돼야 되겠죠. C가 소멸되니까. 그래서 쭉 이 코드가 실행되는 거예요. 소멸자 실행. 레디어스는 누구의 레디어스? C 레디어스. 그래서 31이 찍히는 겁니다. 자, 그 함수를 수행을 다 끝냈으니까 복귀에 의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복귀했습니다. 자, 출력합니다. 와플의 get radius 그러면 와플은 복사해줬던 30 그대로 있겠죠. 그래서 30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이 종료됐습니다.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이 프로그램 메인에서 만들었던 와플이 소멸되겠죠. 그래서 소멸자가 호출됩니다. 그래서 소멸자 실행하고 찍히고 와플의 레디어스 30이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통해서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매개 변수에서 이렇게 선언한 객체가 생성될 때는 복사에 의해서 초기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성자는 호출되지 않는구나. 그러나 다시 그 운영체제에게 메모리를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소멸자는 호출이 되는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예제를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하는 그림이에요. 이거는 와플의 30이 만들어지고 복사를 했기 때문에 별개. 그래서 C에서 30이 됐다가 31이 되고 나서 소멸자 실행이 된 게 확인됐죠. 그리고 만들어질 때는 복사가 돼서 만들어져서 생성자는 실행이 안 됐던 거 확인됐고요. 그리고 다시 되돌아왔을 때는 원본은 변함이 없더라. 그리고 프롬을 종료하면 이 만들었던 와플 또한 소멸자를 실행해서 사라지는 걸 봤습니다. 이번에는 그 함수의 인자로서 객체에 어드레스를 전달해 보겠습니다. 이때는 어드레스를 전달하면
주는 입장에 있는 것과 받는 입장이 같은 공간을 가리키게 된다라고 앞에서 배웠죠. 그래서 이때는 같은 공간을 가리키기 때문에 함수에서 뭔가를 일을 한 다음에 함수가 끝난다 하더라도 그 객체를 마음껏 소멸해 버릴 수는 없죠. 원본이 가리키고 있는 걸 보조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거라 새로 생성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성자도 호출되지 않을 뿐더러 소멸자도 호출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서클 클래스 그대로 사용한다고 하시고, 자, 메인부터 보시면 와플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림을 보면 와플이 생성되고 30짜리 레디어스가 저장이 됐네요. 그 다음에 인크리즈를 호출할 때 와플에 주소값을 주고 있고요. 반대로 받는 입장에서는 포인터로 받겠죠. 그래서 별표 P라고 표시해 놨습니다. 서클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입니다. 그래서 이 별표 P는 서클 객체 포인터가 되겠고요. 이 얘네들은 서클 타입의 객체의 주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플의 주소가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소가 넘어오면은 P의 주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는 가리키는 거라고 그랬죠? 포인터죠? 그래서 이렇게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와플도 30이고 그 다음에 P도 와플을 가리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P도 어떻게 보면 와플의 것을 공유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팅을 하게 되면 P를 통해서 접근하면 자 포인터를 통해서 멤버를 접근할 때는 점을 찍지 않고 화살표를 이용합니다. 일반적으로 객체에서 멤버에 접근할 때는 점을 찍죠. 이렇게. 메소드에 접근하거나 멤버 변수에 접근할 때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포인터로 접근할 때는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합니다. C코드랑 똑같습니다. 자, 내려와서 그래서 세팅을 할 때 P로 접근하는데 P로 갑니다. P가 와플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 와플 안에 있는 값을 변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함수가 끝나서도 원본, 복사가 아니라 주소를 줬기 때문에 원본의 와플의 레디어스 값이 31로 바뀌어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 소멸자는 당연히 호출이 되나요? 아니죠. 이 자체가 객체가 아니고 가리키는 포인터이기 때문에 소멸자가 호출되지 않아요. 자, 이번에는 치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리플레이스먼트를 말하죠. 이거는 뭐 치환이다 또는 대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컴패터블한가 인컴패터블한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동일한 클래스 타입의 객체끼리는 서로 바꿀 수 있다. 즉, 자, 서클 C1, 서클 C2가 있다면 C1에 C2를 넣어라.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 안에 멤버가 여러 개가 있든 멤버 함수가 메소드가 여러 개가 있든 아무 상관없이 바로 이렇게 대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똑같은 타입의 클래스로 만들어진 객체여야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치환이라고 하기도 하고 컴패터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객체의 리턴이라는 것은 자 함수가 있는데 함수에서 리턴 하면서 이 템프를 보내주고 있는데요. 이 템프가 서클 타입의 객체였어요. 이러면 리턴하게 되면 이 함수의 결과를 받아주는 변수가 필요하겠죠. 자, getSoc클을 호출하는 입장에서 리턴이 있으면 받아줘야겠죠. 아니면 저장하는 게 없으면 그 함수를 호출하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받아주는 C는 서클 타입의 객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객체가 시환이 되는 거예요. 대입이 되는 겁니다. 자, 예제를 이제 완성을 해보면 똑같이 서클의 생성자, 그리고 여기는 set radius에서 설정자, get area는 면적 구하기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get 서클은 임시로 서클을 하나 만들어서 30짜리 레디어스를 가지는 서클을 만든 후에 그 서클을 되돌려주는 그런 그 함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밑에서 메인에서 그 함수를 호출할 때 이 함수가 그 서클 타입의 객체를 넘겨주니까 서클 타입의 객체가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 서클이 여기서 수행될 때 그 C는
지금 여기는 매개 변수로서 객체가 아니기 때문에 생성자가 호출될 거 아닙니까? 근데 생성자가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가 호출됩니다. 그러면 서클 C 하는 순간 C라는 객체는 레디어스가 1이 되겠죠. 왜냐면 여기 이 코드에 따라서. 그래서 이 C는 1이라는 그 레디어스를 가지면서 만들어지고요. 자, 출력문을 보면 C의 cat area 그러면 1이 레디어스니까 자, cat area 가볼까요? 3.14 곱하기 1 곱하기 1 해서 3.14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출력이 3.14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get circle을 호출해서 C가 다시 받았습니다. 원래 있던 C는 덮어쓰기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있던 C는 반지름이 1짜리였지만 get circle을 통해서 넘겨온 것은 반지름이 30짜리가 넘어오잖아요. 그게 C에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그러면 C는 레디어스 30짜리 원이 되는 거죠. 따라서 그 다음 출력물을 보게 되면 30 곱하기 3.14 곱하기 30 곱하기 30이라는 결과를 가진 이 값이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인자 전달 방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함수하고 참조 그리고 그 복사 생성자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